1993년 하비에르 소토마이어가 오늘까지 단 한 사람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2.4m를 뛰어넘었어요. 하지만 그가 절대적인 높이뛰기 챔피언이 되려면 에펠탑을 뛰어넘어야 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인 사람을 잘 살펴보면 이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물렁하고 헐렁해 보이는 생물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최고의 포식자일 리가 없어요. 우리는 제일 빠르지도 않아요. 그건 치타죠. 우리는 제대로 수영을 하거나 날지도 못해요. 나무 타기도 잘 못하는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사슬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어요. 확실한 건 꼭대기까지 점프해서 올라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점프를 잘하는 생물을 생각하면 흔히 캥거루를 떠올릴 거예요. 잘 보면 캥거루들은 걷지 않아요. 뛰어요. 그냥 뛰는 것도 매우 잘 뛰죠. 그들은 단거리를 시속 70km에 뛰고 장거리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간을 쉽게 제칠 수 있어요. 강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캥거루는 두꺼운 꼬리를 이용해 땅을 박차고 추진력을 얻어서 더 높이 뛰기도 해요. 캥거루는 일반 사람 2명분의 높이를 합한 것보다 높이 뛸 수 있어요. 샤키로닐은 알고 있을까요? 작은 쥐가 단 한 번의 점프로 그의 머리 위를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 주인공은 캥거루 쥐인데요. 캥거루보다 훨씬 작은데도 높이 뛸 수 있어서 더 멋지기도 해요. 캥거루 쥐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들도 캥거루처럼 강한 뒷다리를 이용해 점프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키보다 10배는 더 높은 2.7m를 뛸 수 있어요. 매번 뛸 때마다 원하는 대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쉽게 잡히지도 않죠. 바다에서는 돌고래가 가장 점프를 잘해요. 그들은 물 위 3m 높이로 박차오를 수 있어요. 아마 돌고래 쇼에 가봤다면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돌고래가 멋진 건 그들은 물 안에서 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점프를 하는 건 그들에게 놀이에 불과하다네요. 우리들처럼요. 어떤 동물의 경우는 사자나 치타 같은 포식자들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폭발적인 신체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그중 하나는 임팔라로 그들은 작은 버스를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발도 매우 빠른 편이라서 한번 땅을 박차고 뛰기 시작하면 웬만해서는 살 수 있어요. 사자도 점프하면 빼놓을 수 없죠. 우리 집 작은 고양이도 간식을 먹으려고 냉장고 위를 가뿐히 올라가거든요. 고양이가 뛴 그 높이에 약 2배를 사자가 뛸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음 생에는 절대 임팔라로 태어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죠. 퓨마는 점프력이 일반 사자보다 높아요. 특히 산양을 사냥하기 위해 절벽에서 다른 절벽으로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점프에 목숨을 걸어야만 하죠. 흔히 쿠거라고 불리기도 하는 퓨마들은 자그마치 6m나 뛸 수 있어요. 그 말은 기린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능력이에요. 멀리뛰기로 종목을 바꾸면 솔직히 요령을 부리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다들 날거나 미끄러지듯이 뛰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물고기 중에도 있어요. 나는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이용해 40초 동안 연속으로 물 위를 뛸 수도 있어요. 날다람쥐는 한 번 뛰어서 활공을 시작하면 축구장 위를 지나갈 수도 있고요. 나는 뱀의 경우 나무 위에서 점프한 후 공중에서 S자를 그리면서 긴 거리를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 건데 활공은 멀리뛰기 대회에서 금지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개구리처럼 뛸 수만 있다면 아마 자유의 여신상도 폴짝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개구리가 멀리 뛰기만 잘하지 높이 뛰지는 못한다고 생각하죠. 개구리들은 그들의 신체 길이보다 약 40에서 50배는 긴 거리를 뛸 수 있어요. 이 분야의 최고봉은 황소개구리로 2.1m의 거리를 뛸 수도 있죠. 아마 개구리 인간 슈퍼히어로가 있었다면 보잉 747의 날개 폭만큼 멀리 뛸 수 있었을걸요? 만화를 보고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절대 로드러너만큼은 잡으려고 시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절벽 아래 깊은 계곡으로 매번 추락하고 말잖아요. 하지만 제가 알기론 토끼도 높이뛰기의 달인이에요. 흰 꼬리 토끼는 특히 강력한 점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실복실하고 긴 귀를 가진 토끼의 최고 점프 기록은 기린의 머리 위에 앉을 수 있을 만큼 높아요. 심지어 퓨마도 인상 깊어할 만한 능력이죠. 비교하자면 포식자가 있는 힘껏 뛰어야 가능한 높이를 토끼들은 당황하면 그 어떤 순간에도 곧바로 뛸 수 있어요. 그리고 만화를 보고 배운 두 번째 사실은 토끼들은 겁에 잘 질린다는 거예요. 아마 벅스버니는 빼고요. 벅스는 정말 용감해요.
메뚜기는 지금껏 나열한 모든 동물과는 다른 경지에 있어요. 이들 다리에 달린 투석기 보이시죠? 그들은 이걸 악기로도 사용하지만 그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로 사용하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고 싶지 않지만 사실 거미들도 뛰어요. 그리고 그런 거미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만약 거미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싶다면 북극으로 가세요. 사실 거미들은 무해하고 정말 작고 꽤 귀엽게 생겼어요. 거미 다리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멀리 펼칠 수 있어서 그들의 몸집보다 50배는 높이 쏘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다리에 용수철이 달린 셈이죠. 뛰는 거미로 살면 분명 재미있을 거예요. 거미 중에는 짖는 종류도 있답니다. 그래도 이번에 소개할 거품벌레를 이길 동물은 없어요. 이 작은 곤충은 70cm나 뛰어오를 수 있어요. 무려 본인의 몸보다 100배는 높죠. 곤충 중에는 제일 높이 뛰는 종입니다. 만약 캥거루가 거품벌레의 점프력을 가졌다면 기자의 대피라미드도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하찮은 인간이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하지만 세계 최고의 높이뛰기 타이틀을 차지하려면 끝판왕과 붙어봐야 해요. 바로 벼룩이에요. 오직 25cm를 뛰어오를 수 있지만 그 작은 크기를 감안하면 사람이 76m 높이의 건물, 이를테면 에펠탑을 뛰어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긴 다리를 이용해 그들의 신체 길이보다 약 200배는 높이 뛸 수 있고 그들의 무게보다 150배나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벼룩은 곤충이라기보단 로켓 같아요. 로켓이 상공으로 발사될 때보다 더 강한 추진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주 비행사처럼 작은 상처가 생기면 오랫동안 공중에 머물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벼룩은 더럽고 불경스럽지만 높이 뛰는 것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높이뛰기 지구 대표예요. 하지만 집게 턱개미라면 벼룩도 긴장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들은 높고 멀리 뛴다기보단 엄청 빨라요. 우리가 보면 정말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집게 턱개미들은 턱을 180도로 펼친 후 머리에 많은 힘을 모으고는 딸깍! 위험에 빠졌을 때 이 개미들은 고개를 아래로 숙인 뒤 몸이 공중으로 발사되도록 만들어요.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요. 작은 플랭크톤인 요강류는 개미들보다 더 인상적이에요. 요령을 좀 피우긴 하지만요. 그들은 물 안에서 뛸 수 있어요. 사실 요강류들은 너무 작아서 일반적인 수영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다행히 특별한 다리가 있죠. 다리의 힘으로 초당 그들의 몸보다 1000배는 더 긴 거리를 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갖춘 생물 중 하나입니다. 벼룩을 이기려면 일단 물 밖으로 나와야겠지만 물 안에서는 가장 강한 상대인 게 분명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니 저도 덩달아 뛰고 싶은데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도 있어요. 왼쪽 또는 오른쪽을 누르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